혹시 오늘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웃으셨습니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할 일은 미루고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와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한숨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내 마음은 멍들어가는데도 꾸역꾸역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베푼 친절이 결국 배신이나 무관심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 말조차 하지 못해 속으로만 삼키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세뇌당하듯 살아왔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봅시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던가요?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내 것을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삶.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착한 삶의 결말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깊은 곳에는 유기공포, 즉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싫어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듯이 친절을 베풉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일 뿐이지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속상해도 웃어야 하고 싫어도 좋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언젠가 상대방도 나에게 그만큼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대해 원망하고 분노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지옥이 되고 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상대방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도와준 일, 내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달려간 순간들이 상대방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평범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단 한 번 거절했을 때는 그것만 기억하며 서운해합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의감도 한몫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참는 것이 옳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평화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양 삼아 유지되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것은 그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일 뿐입니다. 나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찾아 모여든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지요. 그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의와 정중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함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까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착한 사람은 자신의 가시를 모두 빼버리고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아프지 않지만 정작 본인은 상대방의 가시에 온몸이 찔려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시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존중하며 온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니체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초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했지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기 두려워서 남들이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에 기대려는 약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입니까?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결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진정한 강함입니다. 착한 사람 노릇을 하며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비겁함에 가깝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언급한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간관계의 부질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귀양살이를 시작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지요. 그는 거칠애뿐인 가짜 인맥에 연연하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내면을 갈고 닦음으로써 그는 비로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명예가 있을 때 주변에 몰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진정한 관계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내면의 풍요를 쌓아갔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착한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팔자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채우고 난 뒤에 남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이자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입니다. 우선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이 내키지 않거나 무리가 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절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나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나 역시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절을 연습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고맙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상황상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들은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나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나만의 사정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만 주는 유해한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거나 에너지가 방전되는 사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전화번호부의 수많은 연락처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해한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 내 기분이 어떤가를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만나고 나면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유해한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진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산책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한 나를 만들어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팔자 좋은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선택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까칠해도 괜찮고, 때로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거절 하나, 유해한 관계 하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느라 소진된 내 인생, 이제 나를 위해 사용할 차례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남의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덜 착하게, 하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짜 관계 중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더 단단한 내면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